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편 볼 시간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짝인. 오늘 다룰 작품은 타네무라 아리나의 만화 만화를 찾아서를 원작으로 어느 날 저승사자들을 만나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소녀 루나가 2년 전 보육원에서 헤어진 H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간 가수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그린 초월 더빙의 대표작 달빛천사입니다. 본 영상은 달빛천사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보름달 아래 많은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어느 콘서트장. 마침내 가수의 꿈을 이룬 12살 소녀 루나는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H 오빠? 가수가 되겠다는 꿈 이뤘구나? H 오빠도? 루나? 널 좋아해. H 오빠! 그러나 그건 루나의 꿈이었고 그녀의 현실은 목의 종양으로 인해 노래는커녕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거기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루나는 언제나 몰래 노래를 접할 수밖에 없었으니 저 지금부터 선생님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CD 레코드사에서 뽑는 신인가수 오디션에서 1차 서류심사에 합격했다고요. 할머니 몰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목이 아파서 큰 소리로 노래도 못 부르잖아. 목이 더 심하게 부어오르기 전에 수술하자. 수술하면 노래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전 죽는 것보다도 노래 부를 수 없게 되는 게 더 무서워요. 루나는 주치의 프리스의 설득으로 결국 오디션에 참가하는 것을 단념하고 이후 H를 떠올리며 빠른 시일 내에 가수가 될 방법을 고민하던 찰나 갑자기 책상 위에 붙여놓은 달의 위상 달력에서 손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지? 어떻게 벽 속에서? 이 애인가? 이름은 루나, 나인 12살. 타토! 정말 1억이야? 또 나왔다! 네가 느린 걸 어쩌라고! 대접받고 싶으면 선배답게 행동하든지. 뭐야? 저 두 분 실례지만 누구세요? 우리가 보인단 말이야?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직접 이름을 밝히긴 쑥스럽지만 우리는 월달에도 발발되는 저승사자 콤비 다토! 멜로디 대파라면! 대파라면이래. 루나는 저승사자 타토와 멜로니에게서 자신이 1년 후에 죽을 목숨이며 그 운명을 막으려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느낀 그녀는 가수 오디션을 보러 몰래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오디션 지원 자격은 16세 이상이었기에 루나는 오디션장 입구에 들어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이에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려던 그녀는 타토와 멜로니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내가 16살로 안 보여요? 당근이지. 난 무슨 일 있어도 꼭 가수가 목소리 크게 지르면 그렇다면 오디션도 볼 수가 없잖아.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최소한 오디션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루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타토는 자신의 혈액을 통한 신력으로 그녀를 16살로 변신시켜주지만 목이 아플까봐 늘 작게 노래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루나는 오디션에서도 크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데 도망치는 거야? 목은 괜찮으니까 어서 불러. 노래 좋아하잖아. 그의 말에 루나는 순간 자신의 노래를 좋아하던 H를 떠올리며 다시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타토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그녀의 노래가 끝마치자마자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루나를 합격시키고 타토는 그녀가 부른 노래에 대해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는데 그게 무슨 노래지? 작곡가였던 아빠가 만드신 곡이에요. 그래? 너 말이야, 진짜로 가수가 될 생각이야? H 오빠하고 약속했어요. 좋아한단 말에 대답도 하기 전에 오빤 양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말았어요. 자, 약속해. 다음에 볼 땐 지금보다 더 꿈에 가까워져 있기로. 난 천문학자, 그리고 루난 가수. 루나, 널 좋아해. 하지만 가수가 돼서 유명해지면 미국까지 제 이름이 알려질지 모르잖아요. 난 또 순수한 마음에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줄 알았더니만 남자 때문이었어?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가수가 되려는 애가 훌륭한 가수가 될 리가 없다고! 게다가 떠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다면 뻔한 거 아니냐고! 암튼 너처럼 노래를 우습게 생각하는 앤 다신 도와줄 생각 없어. 하!
루나의 가수가 되려는 동기에 화가 난 타토는 H가 그녀를 버린 것이라며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멜로니는 루나의 운명을 바꾸려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루나가 H로 인해 가수가 되면 운명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멜로니는 H의 모습으로 변신한 후 루나에게 가수의 꿈을 그만두게 하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루나의 모습에 결국 더 이상 그녀를 속이지 못하고, 이를 모두 지켜본 타토는 그녀가 정말 H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런 루나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버림받았다고 한 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아니요, 제가 나빴어요. 이제 고민하지 않아요. 전 H 오빠가 좋아요. 하지만 H 오빠만큼 노래도 좋아해요. 이런 제 마음은 절대 불순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1년 동안 네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내 피는 내가 살아있는 한 효과가 있을 테니까 내가 곁에 없을 땐 그 피를 불어 달려갈 테니. 그 후 본격적으로 가수로서 데뷔를 하게 된 루나는 H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적어낸 마이셀프란 곡과 풀문이란 예명으로 첫 무대를 준비하던 중, 예전 오디션에서 루나의 합격과 동시에 자동 탈락되어 버린 한 가수 지망생이 그녀를 찾아오는데, 난 네 바로 다음이었어. 내 수험 번호가 22번이었거든. 네 덕분에 오디션도 못 보고 그냥 돌아서서 나왔다고. 정말 미안해요. 아니, 그렇게 사과할 것까진 없어. 만약 너하고 내가 순서가 바뀌었다면 내가 붙었을 테니까. 얼굴이 예쁘면 유리하지. 네? 그게 무슨 뜻이죠? 넌 노래가 아니라 얼굴 때문에 뽑혔단 뜻이야. 오늘 공연 꼭 지켜보겠어. 그녀와의 만남 이후 계속 외모로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루나는 공연을 앞둔 상태에서도 계속 위축되어만 가고, 이에 타토는 그녀의 머리칼을 헝클어뜨리며 오디션 때 들었던 루나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노래 불러? 부를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요. 건방지게 이게 할 일이라고? 그따위 의무감으로 억지로 노래해봤자 사람들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줄 수가 없어. 네? 네가 먼저 진심으로 즐겁게 노래하지 않는 한 오디션 때 난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라서 어쩐지 인간의 목소리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꿈을 꾸는 것 같았단 말이야. 이런 가수도 있구나 하고 기뻤다고. 그런데도 전...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응? 타토의 말을 통해 용기를 얻은 루나는 첫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았던 가수 지망생은 그녀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사과하며 루나로부터 좋은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아깐 고마워요. 아까 해준 얘기 말이에요. 용기 주려고 한 말이죠? 난 바보같이 고민하고 앉아있는 게 보기 싫어서 말이야. 하지만 분명히 전달됐어. 네 마음 말이야. 첫 라이브 이후 풀문의 마이셀프는 여러 전파를 타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지만, 루나는 음악을 멀리하는 외할머니와 과거 아버지와 함께 가수 활동을 했던 프리스가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자 안타까워하고, 이를 알아챈 타토가 두 사람을 대신하여 노래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네 목소리도 아주 좋았고 말이야. 또 가사도 심혈을 기울여서 썼잖아. 그치만 타토는 음악을 잘 모르잖아요. 죄송해요, 타토. 제가 그만... 나도 옛날엔 음악을 했었어. 이에 타토가 과거에 가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루나는 무심코 멜로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그녀로부터 타토는 아직 미완성인 사신이기 때문에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면 유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 샴푸 광고 모델을 뽑는 오디션에 참가하려던 루나는 오디션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만 프리스와 매니저인 미카를 맞닥뜨리게 되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타토와 바닷가를 둘러보며 방황하게 되지만, 다음날 우연히 루나가 타토의 노래를 듣게 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노래를 했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다잡게 됩니다. 저 프리스 선생님한테도 매니저 언니한테도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어줄 테니까. 타토 고마워요. 왜 이래? 전 타토 노래가 좋아요. 왜냐면 타토가 따뜻하고 좋은 분이란 걸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너 자꾸 그렇게 닭살 돋는 소리 할 거야? 좋아한단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이 바보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H잖아. 그 후 바닷가에서 돌아온 루나는 프리스와 미카에게 변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프리스는 16살이 된 루나의 목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그녀의 가수 활동을 허락해줍니다. 루나는 첫 솔로 콘서트와 여러 스캔들을 이겨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다 다음 2집 음반을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곡이자 H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루트엘의 이터널 스노우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 음반의 제작을 1집 때처럼 다카스에게 맡기려던 루나와 미카는 이미 마도카란 인물이 그에게 같은 곡으로 데뷔 음반 제작을 의뢰했음을 알게 됩니다. 저 이터널 스노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러니 무슨 소리지? 풀문한테만은 지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실은 풀문 기획사에서도 똑같은 기획서가 올라왔어. 기막힌 우연인. 마도카, 이거 사실은 풀문이 먼저 기획한 거 아니었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서 우쭐대는 게 하긴 어느 쪽이 먼저든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단 내 능력을 믿지 않는 의뢰인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 풀문을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루나와 마도카는 같은 곡으로 음반 작업을 하게 되지만 마도카 쪽 프로듀서인 다카스가 워낙 대단한 실력자로 유명했었기에 같은 곡인 루나의 음반 작업을 맡아줄 프로듀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에 고민하던 루나와 미카는 루트엘의 일원이었던 프리스에게 제작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루트엘의 해체 이후 다신 음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프리스는 그 부탁을 거절하고 제 싱글음반 제작을 맡아주세요. 누나, 그건 안 돼. 그건 미련 아냐? 당신 음악엔 더 이상 미련 없나? 내가 이런 말하기는 우습지만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살아있을 때뿐이야. 그러니까 루나도 열심이잖아. 얼마 안 남은 인생을 걸고 이 조그만 몸으로 말이야. 타토의 말에 프리스는 자신에게 아직 음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목 상태가 아님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루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풀문의 싱글 음반 제작을 받아들입니다. 전설의 그룹이었던 루트엘의 프리스가 다시 음악을 한다는 소식에 풀문의 싱글 음반은 마도카보다도 더 큰 화제가 되었고 자신보다 풀문이 앞서간다는 생각에 초조했던 마도카는 다카스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풀문의 가짜 스캔들을 만들어 퍼뜨리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다카스는 마도카의 음반 작업을 그만둬버리고 루나는 그런 마도카를 바라보며 자신이 노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뭐 때문에 노래하려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 혹시 그걸 알 수 없게 돼버린다면 나도 마도카처럼 노래 부를 수 없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루나와 H의 보육원 교사였던 가미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루나를 찾아오고 루나는 H의 행방을 찾아주겠다는 그녀에게 H를 만나면 풀문의 음반을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편 루나의 음반 활동으로 자주 이터널 스노우를 듣게 된 타토는 점점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하고 저승세계에서는 타토와 멜로니가 자신의 담당 인간에게 신수를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과거 멜로니의 파트너였던 이즈미가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감시와 더불어 이즈미는 상사의 명으로 루나와 친분이 있던 어느 할아버지의 영혼을 회수하게 되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루나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타토하고 멜로니 손에 의해서. 나 열심히 노래할래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타투, 멜로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이에 타토와 멜로니는 루나의 목숨을 거둬들여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얼마 후 루나는 미국에 갈 기회가 주어지는 음악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고 그 기쁨에 파티를 벌이던 루나의 일행들은 미국으로 돌아간 가미로부터 H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신인상의 혜택으로 미국에 간 루나는 H가 사는 곳으로 향하던 중 어느 소매치기를 만나 H에게서 받은 달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목걸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타토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멍청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래? 기껏 생각해서 찾아왔더니 기쁘지도 않은 거야? 왜죠? 왜 항상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냐고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널 좋아하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타투가 정말 좋아요. 타투,
타토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요. 루나의 대답에 타토는 자신의 마음을 접으려 하고, 이를 모두 지켜본 멜로니는 타토에 대한 자신의 시련을 실감하는 것과 함께 루나에게 거절당한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 후 H의 집 앞에 거의 다다를 무렵 멜로니는 H의 존재가 루나의 죽음을 앞당길 것이라는 경고를 보게 되고, 이에 루나보다 먼저 H의 집을 방문한 타토는 그 집을 감싼 죽음의 그림자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데, 설마 그럴 리가. 셋이서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셋 다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H는 양부모와 함께 2년 전에 사망한 뒤였고, 타토의 만류에도 그의 집을 방문한 루나는 H의 죽음에 절망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잃습니다. 루나, 네가 좋아. 네 반짝이는 눈동자도, 매사에 열심인 모습도, 한결같은 마음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루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언젠간 꼭 만날 테니까 네가 너무 좋다고 목이 터지게 말할 거야. 이제 끝났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아무도 오빠하고 날 떼어놓을 수 없어. 어서 날 데리러 와줘. 미국에 돌아온 뒤 마치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던 루나는 점점 몸마저 쇠약해져 가고, 그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던 타토는 죽은 H에 대해 한탄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많은 과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마음은 너한테 닿을 수 없니? 루나, 눈을 떠봐. 한 번 더 같이 노래하자. 루나. 난 죽고 싶지 않았어. 죽고 싶지 않았다고. 내가 살았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편 타토와 마찬가지로 루나를 보며 괴로워하던 멜로니는 이즈미를 찾아가 그에게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으려 하고, 이즈미는 루나의 목숨을 빨리 걷어주는 것이 그녀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라며 멜로니에게 자신이 루나의 영혼을 대신 회수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이즈미는 루나에게 H와 만나게 해주겠다며 옥상으로 데려와 건물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그녀를 유도하고, 루나는 자신의 부모와 H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허공을 향해 발을 디디려다 자신을 부르는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봅니다. 죽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H 오빠하고 아빠 엄마를 만나러 가려는 것뿐인데. 널 이렇게 보내면 내가 네 엄마하고 아빠를 볼 면목이 없잖니. 내가 널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이제 누구도 부탁이야. 이리 내려와. 루나. 외할머니의 외침에 정신이 든 루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이즈미의 술수로 루나는 건물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런 루나를 재빨리 붙잡아 끌어올린 외할머니는 그만 발이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때 루나가 있는 병원으로 날아오던 타토가 그녀를 구하는 것에 성공하고, 뒤늦게 이즈미의 계획을 알아차린 멜로니도 현재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루나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뭐야 이거. 나만 몹쓸 녀석이 됐잖아. 그보다도 이제 다 기억났겠지, 타토. 아니, 루테엘의 보컬이신 타토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 그래, 난 루트엘의 보컬이었어. 잊어버려. 모두 잊으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 타투가 유령이 되는 건 싫다고. 저승사자가 되고 맡은 아이가 하필 같이 활동하던 동료 딸이라니.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면? 뭐라고? 이즈미,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야. 너도 타토를 배신했다는 거 잊지 마. 꺼져. 꺼지란 말이야! 너 같은 쓰레긴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어! 일도 잘못하고 유령이 되는 녀석이 훨씬 더 쓰레기 아닌가? 기억해낸 건 너야. 누굴 탓하겠어? 저승사자 노릇이 그렇게도 대단한가? 과거를 떠올리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살았던 흔적이야. 저승사자가 된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잘 있어, 타토. 루나, 난 널 절대로 지금 이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아. 두 번 다시 노래하지 않아도 좋냐고. 전 더 이상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노래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부르는 거지. 그러다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나처럼. 과거의 타토는 12살에 루트엘의 보컬로 데뷔한 천재 가수였으나 그룹 해체 이후 루나처럼 목에 종양이 생겨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음악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했던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비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타토의 몸은 유령화가 시작되고 그럼에도 루나가 노래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그는 그녀의 부모에 대한 기억까지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난 그 노래를 이터널 스노우를 계속 불러야만 돼. 이 곡을 날 위해서? 오록을 음악으로만 쓰긴 아까운데 가사를 붙이면 좋겠다. 이터널 스노우? 영원히 내리는 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터널 스노우야. 네가 부르지 않으면 그 노래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려. 이제 더 이상 아빠하고 엄마를 슬프게 할 말은 하지 마. 우리 두 사람의 딸 이름이에요. 달은 기울었다가도 다시 빛을 발하며 차오르잖아. 넌 그런 바람 속에서 태어났어. 지금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네가 살아있길 바라고 있어. 루나는 타토의 말에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노래에 타토의 유령화도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루나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을 풀문의 라이브 콘서트 날짜로 정한 가운데 타토와 멜로니는 그녀의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유령화가 진행 중이던 타토의 힘은 점점 약해져 결국엔 루나를 풀문으로 변신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루나는 이즈미를 찾아가 타토를 구할 방법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즈미는 과거의 기억을 되찾았기에 유령이 되는 것이라며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망각의 꽃이란 존재에 대해 알려주고 이에 멜로니는 저승의 규율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단의 숲에 있는 꽃을 구해옵니다. 그러나 루나와의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았던 타토는 그 꽃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데 1년 동안 좋은 추억이 많았어. 너하고 있으면 어쩐지 나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즐거웠어. 넌 인간, 난 저승사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난 루나를 좋아해. 그냥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잊어버려. 이걸 먹으면 기억을 모두 지울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공연이 끝날 때까진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야. 지금은 제가 이렇게 타투 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유령이 되면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은 잊어버리라고 했잖아. 타투를 잃고 싶지 않아요. 난 내일 네 노래를, 풀문 노래를 들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걸로는 하나도 충분하지 않아요. 라이브는 산다는 뜻이라면서요. 타투가 제게 가르쳐줬잖아요. 네 라이브야. 너한테 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난 풀문은 저만의 풀문이 아니라고요. 풀문은 우리가 함께할 때만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타투, 우리 같이 살아요.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찬달을 삼는 거예요. 타투, 좋아요. 타토는 루나의 고백과 함께 결국 망각의 꽃이 들은 물을 마시고 그 후 과거 자신의 동료였던 프리스에게 찾아가 루나의 목 수술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라이브 콘서트 날 망각의 꽃을 먹었으나 신술의 힘이 돌아오지 않았던 타토는 루나를 풀문으로 변신시키지 못하고 이에 멜로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힘의 매개체인 반지를 만들어 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눠줍니다. 그 힘으로 무사히 변신에 성공한 루나는 무대에 올라 첫 곡인 이터널 스노우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타토는 순간 망각의 꽃의 약효로 모든 기억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타투 안 돼! 사라지면 안 돼! 루나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라고! 루나는 H와의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하겠다는 의미와 타토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러브 크로니클을 부르기 시작하지만 타토는 노래가 시작하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소멸되어 버리고 이번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루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멜로니! 루나! 뭐하고 있어! 노래 불러! 루나, 부탁이야. 네 노래를 듣고 싶어.
이에 루나는 계속 노래를 부르며 멜로니의 소멸 장면을 지켜보고 두 저승사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풀문의 변신 또한 원래대로 풀려버리지만 그 순간 이즈미가 입체 영상으로 루나의 모습을 가려주며 그녀는 12살의 목소리로 노래를 끝마칠 수 있게 됩니다. 콘서트를 마친 뒤 루나는 목의 완치를 위해 수술대에 오르고 소멸한 타토는 여신을 만나게 되는데 당신하고 떠들고 있을 시간 없어요. 나한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죠? 내 소원은 그 아이 생명을 구하는 거야. 그 아이란 게 누구죠? 기억이 나질 않아. 어째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지? 타토, 멜로니, 당신들한텐 지은 죄에 따른 벌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루나란 아이한텐 안 돼! 그것만은 그만둬! 난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그 아이를 내버려 두세요. 그 아이 생명을 빼앗지 말아요. 그 대신 내가 뭐든지 하겠어요. 타토를 살려주세요. 대신 절 유령으로 만들어주세요. 타토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그런 타토라면 전 대신 희생돼도 후회 없어요. 당신을 저승세계에서 추방합니다. 네. 그때 루나는 자신을 떠나가는 타토와 멜로니에 대한 꿈을 꾸며 의식을 되찾고 타토 대신 소멸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던 멜로니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여신으로부터 천사의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여신은 완전한 저승사자가 아니었던 타토에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주고 이에 2년 전 과거의 육체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는 기억상실인 채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타토를 발견한 멜로니는 루나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던 인형을 이용해 그녀를 타토에게로 인도하고 루나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뒤 이별을 고하는 멜로니를 향해 인사를 건네다 그녀의 깃털을 통해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된 타토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루나가 예전에 두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비춰지며 달빛 천사는 끝을 맞이합니다. 사실 달빛 천사는 원작이 연재되는 동안 방영된 작품이기 때문에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스토리가 많이 다른 작품 중 하나이며 특히 타토와 루나를 포함한 많은 주변 인물들의 과거와 러브라인을 다룬 원작과 달리 본 작품에서는 루나의 성장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루나가 H의 죽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의 루나는 H가 사망할 당시 그 소식을 접하여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게 되고 이에 그녀의 타토를 향한 마음도 애니메이션처럼 H를 추억에 묻어둔 채 현재의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H와 거의 동등한 위치로서 타토를 사랑하게 되는데 즉 애니에서의 타토는 과거의 첫사랑인 H를 넘어선 루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지만 원작에서의 타토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마음에서 H를 이기지 못한 존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작과 다른 오리지널 전개로도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인 만큼 만화책과 비교해서 감상해 보신다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달빛 천사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